안녕하세요. 영상보고서 MC 이용석입니다. 요즘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에 대한 기사를 자주 접하곤 하는데요. 단순히 읽고 쓰는 문제가 아니라 이해하고 생각하는 힘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해력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등학생들의 문해력 실태와 지원 방안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김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 보고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이번 연구는 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건가요? 네, 저희 연구팀은 전국 32개 초등학교 4에서 6학년 학생 약 4천 명을 대상으로 문해력의 실제 수준과 그 특성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탐색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4에서 6학년만 연구를 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문해력의 발달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은 한글을 배우고 익히는, 즉 한글 해득에 중점을 두는 초기 문해력 단계인데요. 사실 지금까지의 문해력 연구는 대부분 이 시기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반면 4에서 6학년은 글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를 확장해 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부터는 학습을 위한 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학생 간 문해력의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이 생각하면서 읽는 능력이 형성이 되는 시기군요. 그렇죠. 이처럼 생각하는 능력을 이루면서 학교 공부에 필요한 수단이 되는 문해력을 우리는 기능적 문해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이 기능적 문해력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능적 문해력은 일상생활과 학습에서 정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교과서나 뉴스 기사, 인터넷 게시글 등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를 읽고 핵심을 파악하고 의미를 구성하며 나아가서는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죠. 음, 그러면 단순히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문해력은 단순 읽기가 아니라 이해와 사고의 통합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럼 혹시 그게 부족하면 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문해력이 부족하면 단순히 글을 못 읽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과서를 읽어도 핵심이 잡히지 않고 문제를 풀 때도 뭐가 중요한지 헷갈리죠. 또 뉴스나 인터넷 글을 볼 때도 정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학업의 필수 요소인 문해력. 박사님, 이 연구는 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나요? 네, 이번 연구에서는 혼합 연구 방법을 활용했어요. 아, 호남 연구요? 네, 쉽게 말해서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결합한 방식이에요. 먼저 전국의 학생 3,960명을 대상으로 문해력, 어휘력 검사와 읽기 태도 설문을 실시해서 양적 데이터를 수집했고요. 이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해력 수준별 학생들을 선정해 읽기 수행 과정을 관찰하고 심층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 숫자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함께 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에서 같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라도 글을 읽는 방식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떤 학생은 글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는 데 그쳤던 반면 다른 학생들은 글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의미를 추론하는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수치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양적, 질적 접근을 함께 활용해서 문해력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확인한 거군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번 연구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결과가 궁금한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학생들의 문해력은 도시 규모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먼저 도시 규모별로 보면 대도시 학생들의 문해력 평균이 가장 높았고 읍면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리고 성별 기준으로는요. 4에서 6학년에서 여학생의 문해력 평균이 남학생보다 약 1.5점에서 2.5점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박사님, 이 연구에서 어휘력도 좀 따로 측정을 하셨잖아요. 문해력 연구인데 왜 어휘력까지 함께 해본 건가요? 네, 예리한 질문이네요. 문해력은 언어로 사고하는 능력이기 때문인데요.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우선 되어야겠죠. 즉, 어휘력은 문해력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능력입니다. 어휘력 조사 같은 경우 학년 간 어휘력 수준을 직접 비교하여 그 격차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4, 6학년 학생의 어휘력은 학년 간의 격차보다 학년 내의 격차가 훨씬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문해력 수준에 따라서 글을 읽는 방식도 좀 다르게 나타났나요? 네, 저희 연구팀은 문해력 점수를 기준으로 상중하 3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했는데요. 상집단은 글의 내용을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할 뿐 아니라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글 전체의 흐름과 연결해 종합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중집단은 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긴 했지만 글의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또 하집단은 글 전체의 맥락보다는 눈에 띄는 단어나 문장에만 주로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그럼 박사님, 이 상집단 학생들은 이 학교 생활에서 좀 어떤 특성을 보였나요? 네, 상집단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문해 활동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규칙적으로 책을 읽고 독서 관련 행사나 대회에도 다른 집단보다 더 자주 참여하는 편이었습니다. 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글의 앞뒤 내용을 보며 뜻을 짐작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는 모습도 두드러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읽은 글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리해보는 습관도 상 집단에서 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상집단 학생들의 문해력이 높은 이유 중에 혹시 가정 환경의 영향도 좀 있을까요? 비교적 집에 책이 많고 부모나 가족이 함께 책을 읽거나 대화를 통해 독서의 경험을 확장해주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죠. 또 휴대폰 사용 시간에 제한이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결국 문해력의 격차는 학교 수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얼마나 꾸준히 질 높은 문해 경험을 할 수 있느냐에 달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문해력은 교실 안에서만 기르는 게 아니라 가정과 일상생활 속에서 듣고 말하고 또 읽고 쓰는 경험이 꾸준히 쌓이면서 신장되는 능력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김지영 박사님과 초등학교 4에서 6학년 학생들의 문해력 실태와 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박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문해력은 모든 학습의 출발점이자 아이들이 세상과 연결되는 창입니다. 글을 통해 배우는 힘이 자라야 아이들의 생각과 세상도 함께 넓어집니다. 아이들이 읽기에서 시작해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네, 더욱 자세한 연구 내용은 옆에 QR코드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